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조국 사태 초기 때 많은 국민들의 분노 속에서 국가는 혼란과 혼돈 속에 방치하고 부인과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 국빈놀이 여행을 즐겼습니다. 물론 태국은 국빈이 아니었습니다만은 물론 이번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은 성격이 다릅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깡통입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소리를 벌벌 떨면서 메모장을 자꾸 쳐다보면서 잔뜩 주눅든 모습으로 트럼프 앞에 앉아있던 문재인. 결국 17개의 기자 질문을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또 하나의 망신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17개 중에서 문재인에게 향했던 질문은 겨우 하나. 트럼프가 답을 했지만 문재인이 무게감 있고 비중 있으며 상당히 날카로운 지도자라는 인상을 미국의 기자들이 받았다면 그런 식으로 문재인을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일 관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의 한미 정상회담은 일종의 완패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이 한일 관계의 갈등에 관해서 트럼프의 중재 역할을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예 그 문제는 회담의 화제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미국과 일본의 회담에서는 트럼프가 먼저 이 문제를 꺼냈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아베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했고 자신들의 규제 조치는 WTO 위반이 아니다라는 점을 길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끝까지 다 들어줬다고 합니다. 후지TV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문재인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는 김정은으로부터 전화도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전화 통화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화 문제는 정확한 팩트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 무시해도 좋지만 북한도 문재인을 존경과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자면 삶은 소대가리 앙천 대소 사건이라든가 오지랖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정보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의 책상 위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한일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문재인의 뉴욕 방문은 아베에 비해서 완패한 것이다. 자, 문재인은 귀국했고 이제 9월 하순으로 접어들어서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마도 올해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건너뛸 겁니다. 내년 1월에 가서야 신년 기자회견을 1년에 한 번 하는 그걸로 또 때울 것입니다.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알아서 완전히 무시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많은 거품이 끼어있는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의 지지율만 믿고 나는 내가 배째라식으로 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국민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아무리 광화문에서 반대 세력이 모여봐야 찻잔 속의 태풍이다. 이런 식의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안 하는 대통령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귀국한 문재인,
대충 올해를 건너뛰고자 하는 문재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첫 번째, 귀국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국민들에게 조국 사태를 겨냥한 것이겠죠. 평화도 경제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야 더 나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입니다. 변화의 몸살이라고요? 조국을 둘러싼 혼란이 변화의 몸살입니까? 천만의 말씀. 문재인 좌파 권력을 이루고 있는 이 나라의 좌파 세력의 도덕적인 붕괴, 배째라 막가파식, 집단적인 어떤 범죄와 비리에 대한 옹호, 도덕적 아노미,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말기암의 격통이다. 변화의 몸살이 아니라. 두 번째, 문재인은 윤석열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강기정 정무수석이 한미회담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수사를 하더라도 요란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일종의 압박을 여러 방식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정치 참모가 검찰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해댔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압수수색 팀장에게 신속하게 해달라고 얘기한 것 플러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는 이런 말들로 대단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합쳐서 문재인은 조국을 임명을 하면서 조국의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와대와 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설사 위법 사실이 확인이 돼서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확정 판결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조국 법무장관을 그대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위법 사실이 확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 부인, 아들, 딸, 정경심의 소환 수사,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구속, 아들과 딸에 대한 기소, 조국 가족의 온갖 비리와 하자가 다 드러나는데 수신제가 치국평천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도덕률은 대통령이 왜 지키지 않는가? 조국 하나만 기소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다 괜찮은 것인가? 집중적으로 따져 물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통령이 나서서 대통령과 법무장관과 고위 공직자들은, 국무위원들은 이 나라의 도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도덕률을 지키는 가장 모범적인 최전선의 전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자신들이 나서서 이 나라의 도덕 기준을 대폭 하향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보면서 이제 이 나라는 저 교도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겠구나. 문재인을 보면서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도덕에 대해서 완전히 해이한 수준의 도덕 해체 수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대통령이 충분히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 대통령이 나서서 이 나라의 도덕을 이렇게 헤집어 놓는가? 기자들이 물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김정은 답방설은 조국을 덮기 위한 것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김정은이가 부산에 올 가능성이 거의 0%입니다. 왜냐? 김정은이가 왜 오겠습니까? 아세안 회의, 아세안
10개국과 김정은의 북한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김정은이는 그런 국제 문제에 등장할 때마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개혁 개방에 나서야 되는 어떤 외교적인 부담을 자꾸 안게 되는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손해나는 장사를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11월까지 겨우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슨 수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무슨 실질적인 비핵화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슬쩍슬쩍 서훈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이 김정은 답방서를 흘리는 것은 또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한 것 아닌가.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것처럼. 국민들의 태산 같은 궁금증과 걱정과 불만과 분노에 절반이라도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